백전백승 천기대요 제205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두뇌와 인품이 좋은 5월생 개띠, 또 겸손하고 성실한 6월생 개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월별로까지만 살펴보고 있는데 백전백승 천기대요에 우리가 책을 보면 날짜, 시간까지도 이러한 성품이 다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설명을 그 부분까지 다 해드릴까, 아니면 이 월로 하는 걸로 마치고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이 안 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이제 실시간 강의로 해서 백전백승이 들어갔어요. 그럼 구태여 뭐 양쪽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일단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상황 봐서 백전백승 월별까지만 끝나면 제가 뭐 다른 과목으로 하든가 아니면 부족하면 더 하든가,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1~12시간 정도 여러분들을 뵈면 백전백승을 마칠 수도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대학에 있는 개송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용명 명덕어천 하자선지기국 욕치 기국자 선제기가 욕제기가자 선수기신 욕수기신자 선정기심 욕정기심자 선성기의 욕성기의자 선지기지치 지제경물이니라나 치지제 경물이라, 그래서 경물이라라고 했는데,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아주 투철하게 밝히는 것을 뜻하죠. 제가 이런 어떤 유교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불교하는 사람이 그거를 왜 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중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도교 용어인데, 그럼 우리 불교가 유교를 빼놓으면 불교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유교, 도교하고 불교가 짬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저것 다 넣어서 국물을 우려내면 거기에서 불교의 국물, 유교의 국물, 도교의 국물 따로 빼낼 수가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다 접목이 되어 있어요. 불교가 인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동안 사실 중국의 도교는요, 불교의 스님들이 키워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도교가 참 암울한 시대에 있을 때 우리 불교회에서 달마대사, 또 이조, 해가, 삼조, 승차, 이 시기에 도교가 참 침체가 돼 있었던 시기인데 불교가 뜨고 이랬을 때에 바로 승려들이 도가 또 도교 사상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에 접목해서 전파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 불교에서 뭐 삼성각, 산신각, 칠성각을 우리가 불교에서 포용해서 사용했듯이 그 당시에는 어떤 유교 도교를 따로 떼어낼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불교를 도교에 유착을 시켜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갔고요. 도교가 힘들었을 때 결국 우리 불교의 스님들이 도교를 팽창시키는 한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승찬대사의 신신명 같은 경우 3조 거의 다 도가 사상이 접목된 게 대부분이지 않아요. 이랬을 때 사실 유교, 도교, 불교 구분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또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대승불교 불전이 부처님 가르침에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봤어도 부처님 오리지널 가르침은 한 10%뿐이 안 되고요. 80%, 90%는 도가사상, 유교사상이 접목이 되고 짬뽕이 된 것이 굉장히 많죠. 자, 여기에서 옛사람은 천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밝은 덕을 밝히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렸고, 나라를 잘 다스리자 한다라고 하면 먼저 자기의 가정을 바로 잡았고, 자기의 가정을 바로 잡고자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닦았고, 자기 자신을 잘 닦고자 하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였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의 뜻을 성실하게 하였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하면 먼저 자기의 지식을 늘려야 했거늘, 지식의 증지는 곧 모든 사물의 진리를 규명하는 데에 있느니라 라고 한 것인데, 우리 불교에서 불국토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국토화는 세상을 불국토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극락화시킨다라고 하면 세상을 극락을 시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극락으로 만들면 세상이 극락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불국토화가 되면 바로 가정이든 세상이 다 불국토화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생구제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근본은 자기 중생부터 구제를 하는 거지요. 자기가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부처와 중생이다 하는 중생심을 고요하고 정멸하고 청정한 아무것도 없는 빈 공의 마음으로 만드는 게 결국 중생구제예요. 자기 중생구제를 해놓으면 세상이 다 공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럼 세상이 다 공하고 연기한 이치를 통달하는 거예요. 유교도교에서도 똑같은 사상이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첫째, 자기 자신부터 다스려야 나라까지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대학의 8조목인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라. 그래서 도가사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결국 자기 자신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유교의 기본 정신인 수신제가 한 후에 치국평천화를 하라는 말에 덧붙여서 지식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사물의 진리를 구명해야 된다라고 역설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는 삶으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첫째는 자기 역량에 맞는 지식과,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 세상에 따라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들 많이 빌고 많이 기도하고 책을 많이 봐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의 능력과 지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를 고취시켜서 정말 노력할 줄 아는 삶이 살 때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빈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이래서 결국은 우리는 행복을 찾거나 자기 성공을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그릇부터 키워야 된다. 자기의 지식이나 상식, 노력부터 키워야 된다는 것이 유교, 불교, 도교의 근본 사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두뇌와 인품이 좋은 5월생 개띠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우선 개띠다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행으로 놓고 볼 때 개띠다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토 가운데서도 우리가 양토에 해당이 돼요. 양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어도 양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갑목, 또 병화, 무토, 그 다음에 경금, 임수. 그래서 양의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개띠는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에 5가지 종류의 개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나무의 옷을 입느냐, 불의 옷을 입느냐, 흙의 옷을 입느냐, 쇠의 옷을 입느냐, 물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성품도 각기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식갑자 성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그럼 5종류의 개띠들을 지금 현재로 볼 때 88세, 28세를 나타내고 76, 16, 또 64, 또 52, 40 이렇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띠들은 올해 짝수이기 때문에 변화 변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설령 변화 변동을 한다면 어거지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무료해서 한다라고 하면 다소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역량이 크다. 또한 편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 변동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아직 여름의 기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을 했죠. 병술생이 좀 약했고, 이제 한여름의 기운으로 들어가는 무술생이 조금 불리한 때고, 또 한겨울에 들어가는 인술생이 좀 불리한 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갑술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월생이다 할 경우에는 정랑소랑이 끼고요. 또 병술생 같은 경우는 천랑사관이 끼고, 또 경술생 같은 경우는 파가가 낀다. 하지만 경술생 같은 경우는 운기가 상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용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또 자기의 상대가 인연의 극이냐 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부 사이든 친구 사이든 그 가운데 조력을 하는 사람들이 인연에 합을 주는지 충을 드는지 극을 주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다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천기도의 이치로 놓고 볼 때 5월생의 개띠는 도처다오 변화무궁, 도처다오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활동이 굉장히 뛰어나다, 변화가 많다 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양기가 뻗어요. 장성의 기운이 있어요. 굉장히 활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적인 기운이 개띠들은 많은데 또 5월생 개는 중년기에 다소의 권세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달의 태생은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인품이 뛰어나서 대인관계가 좋다. 도처다오 여러 곳으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다. 또한 활동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죽을 먹거나 남을 이용한다라고 해도 털어놓고 하는 입장이라 커다란 미움을 사지 않는다. 솔직하다는 이야기죠. 은근히 음웅하게 속에다 두고 남의 뭐 뒤를 친다든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개띠는 선두에 서서 사람을 이끄는 타입이 아니고 비서나 기획 등의 소질이 맞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개띠들은 또 소띠도 그런 성향이 많아요. 앞서서 움직이는 성향보다는 참모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참모나 비서 이런 것들이 잘 맞고 기획 같은 거를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고, 젊어서부터 무리 없이 순조로이 발전을 하지만 30세 이후부터는 쓴물도 참고 마실 수 있는 정도의 폭넓은 마음이 필요로 하고, 또 그냥 사람이 좋다는 것만으로 통하지를 않는 여건이 된다라고 했어요. 보편적으로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요. 고집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그냥 순순히 들어주지를 못하는 편이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융화가 잘 안 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 화를 내고 또 금방 지나면 후회를 하고는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개띠들은 양기가 뻗기 때문에요. 우선 막 겉으로 감정이나 뭐 이런 걸 드러내고 보지요. 속으로 뭐 계획적이고 은근히 뭐 기획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적어요. 그런데 5월생은 다소 기획력이 있기는 하지만 개띠들 습성 자체가 뭘 음흉하거나 속에서 뭐 계획을 짠다거나 남을 뭐 이용하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은 입장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평생 동안 강한 운을 갖고 있으니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독선적인 행동을 삼가고 주위와의 협조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도 강아지들을 많이 키워봤지만요. 강아지들 성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견격이라 그러죠. 견격. 사람은 인격이고 강아지들은 견격이 다 달라요. 조금씩 보면 다 달라요. 어느 녀석들은 삐지기를 잘하는 녀석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녀석들은 잘 따르다가도 자기의 뜻대로 뭔가 안 되다 보면 정말 뿔통고집을 부리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래도 산사니까 풀러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나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잘 안 나가는 놈들 운동 삼아 해서 내가 풀어놓으면 며칠 풀어놓으면 그게 습이 돼가지고 안 묶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묶어놓으면 한 이틀 동안은 꼼짝 안 하고 대꾸도 안 해요. 밥을 줘도 밥을 안 먹고. 그렇게 고집스러운 녀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녀석은 가서 또 다른 군것질할 거 이렇게 좀 또 금세 풀어져 가지고 꼬리 흔드는 녀석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성품도 다 각기 다르듯이 강아지들의 성품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흔히들 뭐 요크 스테리어? 요끼라고 하나요? 요크샤 테리어? 그것도 한번 키워봤어요. 근데 내가 키웠던 녀석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강아지들의 일반적인 특성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조금 잘다고 할까요? 생각의 폭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민감하고 세심하고 눈치 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덩치가 큰 녀석들은 텀부덕해요. 웬만한 어떤 여건에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텀부덕 하는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개띠들도 각기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물론 5개의 옷, 5종류의 옷을 입는 데 따라 성품이 다르기도 하지만 또 월별로도 다를 테고요. 또 언제 낳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씩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렇게 개띠들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잔머리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잘 안 쓰고 떳떳하기를 바라고 신의가 대단하고 웬만해서는 배신을 잘 하지 않는데 또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독선적인 부분도 있고 바로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위와의 협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감이 빠르고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분야의 일이나 독특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전문직이 어울린다. 또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면 물을 만난 고기와 같이 생기 있게 활약도 할 수 있다. 또 책임감도 강하고 주어진 일엔 열심히 달려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활이나 일이 안정되면 이성이나 술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주의를 해야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나서 좀 평안함을 되찾을 때면 뭐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이 정도 일구어 놨는데 이제는 뭐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괜찮고 이제 슬슬 뭐 취미 생활이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취미 생활에 근접한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또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쁘고 힘들고 항상 좀 모자르는 상태. 이때 가장 정신적인 어떤 의지가 강할 때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요. 자, 직업으로는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또 각종 컨설턴트, 또 편집자, 카피라이터 등이 어울리고요. 드라마 옛날에 서울의 달에 나왔던 김영배 씨, 또 대추나무 사랑 관련의 이경표 씨, 또 탤런트 오연섭 씨, 이배국 씨, 조양자 씨, 또 가수 신정숙 씨, 또 전마리 씨, 강지훈 씨, 김윤주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일할 태생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조금씩 생이라고 이렇게
나온 데 보면 자료 같은 데 나온 데 보면 조금씩 틀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또 일반적으로 개띠월생 여성은 알레르기성 체질이 많은데요. 피부가 꽃가루 같은데 예민해가지고 얼굴은 작고 갸름하고 모자가 잘 어울리고요. 일반적으로 남편에게 힘쓰는 타입이고 의식 조건 없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아내가 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남성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여성을 좋아하는 독재형의 스타일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뭐 남성들 자기가 의지하고자 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강한 여성 만나서 자기가 어머니처럼 누이처럼 이렇게 누나처럼 의지를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자기가 조금 독선적이고 독재성이 있다라고 하면 고분고분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이런 여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남성이 자기 주관이 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누구한테 기대 버릇하면요, 그 아내 되는 사람은 항상 강해요. 그런데 자기가 독선적이고 의적이고 이러다 보면 그 아내 되는 사람은 항상 다소곳하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은요, 우선 결혼하고 할 때는 겉의 얼굴이나 모양새나 이런 걸 참 많이 보지요. 그런데 정작 부부가 돼서 살 때는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착한 아내를 좋아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두 부인하고 살았는데 한 부인은 잘생기고 아주 이쁘게 생기고 교양도 있고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한 부인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냥 무지해요. 배움도 짧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배움도 짧고 잘 못생기고 무지한 아내를 더 사랑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니까 저 똑똑한 부인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뭘 하면 옳다 그러다 따지길 잘하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툭망을 잘 주는데 이 못생기고 무지한 아내는 그냥 내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예 하고 그러는데 자네 같으면 어떤 아내가 더 이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여성들은 껍데기 이쁜 거를 지향을 많이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행복하려면 껍데기보다도 마음이 착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요. 껍데기 아주 요란하게 잘생겼는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다 이혼하지요. 근데 껍데기만 자꾸 키워.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받아주고 가정 내의 질서를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여성이 좋은데 남성은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고 조그마한 끈앞을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말띠의 사월생 여성이 좋다라고 했어요. 말띠의 사월생. 그러면 자기 주장은 조금 있는데요. 가정을 열심히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죠. 또 모든 일을 완성시키는 역할이 앞서는 말띠의 10월생. 말띠의 10월생. 재주가 많고 지혜가 아주 좋지요. 그 다음에 또 개띠의 6월생. 개띠 6월생. 동갑 같은 경우죠. 그래서 개띠의 6월생 같은 경우는 엄청 착해요. 선심적도 후필부기해라. 굉장히 착하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사람. 그래서 남자는 독선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잘 따라온 여성을 만나는 게 좋고 여성은 의지가 강하고 섬세하고 인간미가 넘치는 이런 남성을 만나면 좋은데 용띠의 4월생. 이건 명리학 쪽이에요. 이건 굉장히 총명하고 정직한 스타일이죠. 또 밝고 낙천적인 생활과 자신감과 결단력이 있는 돼지띠 12월생 남성 같은 경우 굉장히 총명하지요.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잘하는 스타일이죠. 돼지띠 12월생 남성 인정이 많죠. 그래서 명리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연의 이치학적으로는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학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명리적으로만 간단히 설명하고 마는데 백전백승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이 들어갔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좋다.
내가 남에게 베푼 공덕은 모래 위에 새기고 내가 남에게 잘못한 허물은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고 남이 나에게 끼친 원한은 스치는 바람과 같이 해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삶이 거꾸로잖아요.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들은 기억이 오래 남는데 나한테 고맙게 한 사람은 내가 항상 고마워서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 돼 하는데 쉽사리 되지 않지요. 쉽사리 되지 않는데 쉽사리 되게끔 만드는 그 자체가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하고 성실한 6월생 개띠인데요. 6월생 개는 우리가 백전백승 천기대유 기운, 천기대유 기운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리고 예적 기능이 엄청 많으면서 중년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생, 갑술생 같은 경우는 8패가 껴요. 8패. 8가지 패인이 든다. 병술생 같은 경우는 8패하고 파가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조심해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무술생은 철랑과 사관이 들어요.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안 된다는 기운이죠. 그러니까 좀 힘들 때예요. 여름의 기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술생은 철랑이다. 이건 좌충우돌하는 기운이죠. 임술생은 대패, 철랑, 소랑. 안 좋은 것들은 꽤 많이 껴 있어요. 더군다나 한겨울의 기운이에요. 동절기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쉽게 날개를 못 피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혹시 개띠의 6월생 같은 경우라면 금년, 내년, 후년까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 개띠 가운데서도 특히 임술생 같은 경우. 자, 이달의 태생은 담력도 있고 영리하고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는데 선배나 상사들이 끌어올려주는 타고난 환경에서 순조롭게 좋은 스타트를 하지만 이것이 전부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 우리는 모두 잘 되면 다 나 때문이고 못 되면 다 상대 때문이에요. 심지어 뭐 어떤 인터넷이나 뉴스나 이런 거 통해서 보거나 어떤 드라마의 어떤 소재거리를 이렇게 보면 잘 되는 건 전부 자기 때문이고 안 되는 것은 아내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박해하고 욕하고 뭐 시대가 요즘 이런 시대인데도 과거 60년대, 50년대 있었던 이런 사고관의 남자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은데도. 많은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빛을 내게 된다. 신중한 인생을 사는 유형이다 그랬어요. 또 위험을 피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지 않으면 건너지 않는 스타일로 무슨 일이든지 쉽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우유부단한 면이고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 큰 기회를 놓쳐버리곤 한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급해도 문제지만요, 너무 신중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도가 필요한데, 자, 인간적인 재미는 그다지 없는 편이지만 갖고 있는 끈기로 꾸준히 실적을 쌓아서 나이를 먹으면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수수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온 일들이 만년이 되어서 반드시 결실을 얻는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는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산다. 애정 면에서도 하나의 사랑을 소중하게 키워 나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에요. 깊은 사람은 넓지를 못하고요. 넓은 사람은 깊지를 못하죠. 합쳐놓으면 다 뚫뚫 뭉쳐놓으면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장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점은 우리가 감춰두고 장점을 살리고 키우는 그런 여건이어야지 긍정적인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남성은 가족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여성은 모성 본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끌어 간다. 견실함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금융, 보험관계, 교사, 공무원 등이 적합하고 또 금속에 관계되는 직종, 또 그런 소매업도 무난하다 그러지.
액티브한 여가수 정미화 씨, 탤런트 김보미 씨, 김상용 씨, 유진희 씨, 이소희 씨, 이윤정 씨, 핸드볼 선수 이기호, 배구 선수 유명했죠. 김남순 씨 등 이런 사람들이 이달 태생이다라고 하는데 6월생 개띠들은요 보편적으로 여행을 화려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출이 많다라고 하죠. 남에게 빌리는 것을 싫어하고 저금을 하기는 잘하는데 일주일도 못 가서 꺼내게 되고 친구들은 많이 사귀는 편이지만 얕은 교제인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있는 친구를 빨리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품속에서 따뜻하게 지내기를 좋아하고 전형적인 개들이죠. 주인의 품속에서 주인의 어떤 사랑 속에서 살기를 좋아하지요. 또 남성은 유복한 가정의 아가씨와 결혼을 한 운세가 많고요. 결혼하게 되어서 여자 쪽에서 가업에 종사하도록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체면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의 취미에 맞는다면 승낙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무슨 얘기냐면 있는 집에 여성을 만나서 여성의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사위한테 이렇게 맡겨서 하게 한다면 사실은 자기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들도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가 해왔던 가업을 아들이 없어서 사위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넘겨주려고 하는 경우도 봤고요. 또 그렇게 하는데 또 당신 뜻대로 당신이 사위를 키운다 해가지고 억압적으로 독선적으로 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한 대부분이 안 쫓아가고 독립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인연하고를 놓고 봐도 연이 잘 되면 괜찮은데 연이 안 되면 도저히 힘들 수도 있죠. 남자는 캐묻기를 좋아하는 여성은 피하고 따지는 거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좋은 환경에서 바른 인품으로 자란 상대가 원만한데 처세술이 뛰어나고 또 기분 전환이 빠른 호랑이띠 7월생. 남자는 호랑이띠 7월생 여성을 만나는 게 좋다. 이건 명리 쪽이에요. 명리 쪽.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고지식한 스타일이죠. 고지식한 스타일. 바른 인품을 가진 스타일의 사람이다. 이야기죠.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좋겠고 또 신중하고 무게가 있고 항상 공부하며 행동하는 용띠의 정월생. 용띠의 정월생. 굉장히 착한 스타일의 사람. 그러니까 개띠의 남성들은요. 아내들이 따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포용해주고 감싸주고 이런 여성들을 만나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여성은 집중력과 끈기가 있고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소띠의 정월생. 소띠의 정월생. 자, 여성은 소띠의 정월생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소띠의 정월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똑똑해요. 구변술이 뛰어나고 아주 다재다능한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소띠의 정월생. 그 다음이 또 개띠의 5월생. 지금 개띠 6월인데 개띠의 5월생과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이 개띠의 5월생도 굉장히 착하지요. 착해요. 마음 씀씀이가 곱고 악하지 않죠. 그래서 선의적인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개띠들은 아무래도 흔들림이 좀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노력하고 묵묵히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대를 만나는 게 좋다. 남자는 그런 여자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게 좋다는 이야기. 자, 우리가 독선적인 생각이나 초조감을 갖거나 서두르지 말고 포용력으로 이끌어야 되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산이 높고 험준한 곳에는 나무가 없는데요. 계곡이 감돌듯이 둘러싸고 있으면 초목이 빽빽이 들어서게 돼 있죠. 물도 여울되어 세게 흐르는 곳에는 고기가 없는데 바로 연담처럼 깊고 고요한 물에는 고기와 자라들이 떼지어 모여든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워질 조건이라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나의 이득을 추구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고요. 내가 항상 부족한 듯하고 어리숙하고 모자른 척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꼬이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전쟁과 평화라는 곳에 보면
그 백작이 얼마나 부자인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항상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잖아요. 또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보면 가진 것이 또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경계심을 피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사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행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많이 사귀고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하기 위한 조건으로 움직이다 보면 사실 힘이 들어요. 묵묵히 자기의 보폭대로, 자기의 걸음대로, 자기의 근기대로 주변에 아랑곳하지 말고 묵묵히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가다 보면 자기의 그릇대로는 담긴다는 이야기죠.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평안함 만드시고요. 오늘 개띠 5월생, 6월생, 백전백승 천기대유 제 20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